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예, 지금 소리가 이제 잘 들리는데요. 예. 제주 이민 인터뷰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어떤 경향이 또 보이냐면, 제주로 이주를 해서, 이주하는 건 아니고 이제 딱 한 달간 아니면 뭐 6개월간 아니면 여행이 끝나는 정도 해서 이제 그걸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대에 제주에 체류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잡으셨어요? 네. 늘어났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 우리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녹음하시는 거니까. 네, 네. 은서 엄마 누르면 안 되잖아. 아니 뭐 그러니까 이제 저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지 몰랐어요. 염정주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제가 봤는데 그 블로그 보고 뭐 어쨌든 소개를 또 자세하게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인을 통해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곳에 그 체험 프로그램에 오셔가지고 우연히 또 알게 됐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제주에 이제 체류 형식으로 와 계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제 옆동에 계신 분인데 여행을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고 또 여행과 관련해서 저술 활동도 하고 계시는 분이다는 걸 알고 제가 이제 바로 섭외를 네, 했는데요. 우선은 우리 작가님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가님 어떤 분이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수 엄마고요. 은수 엄마고, 여행 너무 좋아해서 중학교 때 이제 여행 꿈을 가지고 있다가 대학교 때 배낭여행 처음 가서 지금까지 이제 여행을 다니고 있고, 또 여행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여행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과 많이 알게 되고 책도 쓰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61개국 정도 다녔고요. 그리고 아이가 있어서 요즘은 아이랑 함께 여행을 다니고 있고, 주로 책 쓰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7권인가 8권인가 그 정도 책을 낸 여행가 겸 여행 작가이면서 여행과 관련된 강의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대박인 분을 제가 이곳에 두고 있다니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예. 어쨌든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유럽 지역에 좀 많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책을 쓰던 곳이 다 유럽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다른 지역도 중남미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주제로도 관심이 많은데 이제 유럽에 많이 가다 보니까 유럽 책을 많이 쓰게 됐어요. 딱 궁금하게 드는 게, 일단은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분들이 계시니까 제주에 어떻게 지금 이렇게 뭐 체류지가 될 수도 있고 일종의 여행을 위한 거점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내려오시게 되셨는지. 원래는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신랑이 이제 회사를 송도에서 다니게 돼서 인천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갔는데 송도에서 살까 아니면 조금 더 교통이 서울 나오기 편한 그 인천 시청 주변에 살까 하다가 송도가 좀 더 비싸요. 비싼데 이제 또 건물을 새로 지어서 그 새집 증후군이 많아요. 그런 데다가 이렇게 좀 저렴하게 내놓는 것도 집값은 비슷비슷했는데 문제는 새집 증후군이랑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돈을 빌려다가 한 그런 집들이 많아가지고 위험하다고 어른들께서 좀 안전한 집으로 이사를 해라. 그래서 좀 시청 쪽으로 이사를 해서 한 1년하고 2, 3개월 정도 살았는데 공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인천이요? 네, 공기가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좀 아토피도 있고 몸이 안 좋으면 이제 피부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피부도 너무 안 좋아지고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공기 좀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런데 어디를 갈까 하다가 좀 신랑 회사 때문에 좀 알아보다가 갑자기 그때 제주도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근데 마침
그때가 신구간이었어요. 네, 신구간이 이제 있는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신구간이었는데 그때 제가 집을 알아볼 때가 이제 그 작년부터 알아보긴 했지만 하다 갑자기 왜냐면 신랑이 애를 열심히 보는 것도 아니고 애 얼굴을 자주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제가 신랑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어차피 제주도에 내려가서 있으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래도 서울 어차피 남편은 출퇴근하시는 거잖아요. 신랑은 네, 출퇴근하는데 어차피 회사에서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고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저희 아이랑 보는 것도 사실 뭐 잠자기 직전에 이렇게 보고 일이 바쁘시니까 대부분의 직장 분들이 다 그렇죠. 저는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래서 내가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살아야 되겠다. 이제 신랑의 그 연고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 이전에는 제가 살고 싶은 곳에서 계속 살아왔는데 이제 임신을 하고 그다음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에 더 집중하고 이러니까 사는 곳이 별로 상관이 없어서 이제 신랑의 연고제약 근처에서 살게 되는데 살아보니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주도가 공기도 맑고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저는 이제 책을 올해 이제 지금 3권을 쓰기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나왔고 지금도 교정을 하다 왔거든요. 2번째 권이 지금 나올 준비 중이고 3번째 권을 쓰려다가 지금 좀 놀고 있는 편인데 하여튼 책을 쓴 다음에 저는 자유시간이 많아요. 책을 쓰시는 거니까. 책을 쓸 때는 막 열심히 쓰고 대단히 바쁘다가 이제 확 풀어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때는 놀러 다녀요. 그러니까 놀러 다니는 그 시기가 저는 뭐 한 5월, 4월까지 책이 끝날 줄 알았는데 한 달 놀았더니 5월이 돼버렸는데 하여튼 그러면 이 제주도에서 어차피 여행하면서 저는 보통 이제 책이 끝나면 여행을 하는데 좀 국내를 좀 자세히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주도가 그거에 너무 잘 맞아 떨어졌고 그리고 또 아이가 그런 공기가 안 좋고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이제 가정 어린이집에 다녀서 아파트 1층에 있는 그 좁은 공간에서 밖에 햇볕도 잘 못 보고 저는 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겼지만 책을 쓰지만 그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쵸. 아이한테 해를 보여줘야 되는데 가정 어린이집에서 안에서 이제 산책을 이제 한번 나올까 말까 그런 곳에서 있으니까 그렇구나.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잘 됐다. 내가 책을 쓰는 동안에도 아이가 좀 바깥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책을 쓴 다음에는 아이와 이 제주도 사는 동안에는 이 제주도를 속속들이 구경하면서 자연과 겉에서 아이도 좋고 저도 좋고 저는 또 이제 이사간 지역의 맛집을 탐방하는 게 저의 취미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먹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연희동이나 홍대 신촌 살 때는 이제 그쪽의 맛집을 이제 다 손으로 꽉 잡고 있던 상황이었고 강동구 쪽에 살 때는 강동구 주변 그다음에 인천에 살 때는 인천 저희 신랑이 저보고 더 이상 파낼 맛집이 없으면 이사를 가는구나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돈을 버는 거를 다 먹고 노는데 거의 대부분 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결국에 막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여행을 가고 이제 해서 1년 정산을 해가지고 결국 통장에 남는 돈을 잘 못 보면서 여유있게 사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결론은 어차피 마찬가지로 내가 행복한 게 이제 주여야 하니까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해서 나이 들어가지고 세계 여행 가려고 할 때는 이미 세계 여행을 갈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 여행은 체력이 필요해요. 제가 중남미 여행 제가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이집트 한 곳밖에 못 갔다 왔는데 이집트를 그때 다녀왔죠. 어렸을 때 아주 다녔는데 지금 생각하면 못 가겠는 거예요. 이제 거기 가면 어떤 위험들이 있고 어떤 힘든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말라리아 이제 그렇죠. 말라리아 약을 피를 복용을 하면 간에 안 좋고 머리가 빠지고 그다음에 뭐 임신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그쵸, 있다. 맞아요. 이런 걸 알게 되면 어렸을 때는 상관없어 하면서 먹고 그 머리 좀 빠지면 어때? 왜냐면 머리가 많을 때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왜냐면 나의 건강이 치명타가 된다는 걸 그렇죠.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냥 막 즐거워서 다니지만 지금은 문제거리들이 노출이 되면 심사숙고하게 되니까 문제가 돼서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를 못 갔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세계여행을 33살에 갔는데 33살에 갈 때도 내가 이때 아니면 중남미 여행을 못 할 것 같아가지고 온 거였거든요. 잘 다녀왔죠. 그때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세계 여러 나라, 중남미 정말 가고 싶었는데 가가지고 잘 다녀오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것처럼 그 타이밍이 너무 잘 맞은 거예요. 제주도도. 그래서 나는 공기가 맑은 곳에 가고 싶었고 그 다음에 책이 끝난 다음에 좀 이렇게 우리나라를 좀 속속들이 보고 싶은 곳이 필요했는데 마침 제주도가 시급반이니까 그래서 잘 됐다. 여기서 구하자. 그래서 집을 막 한 달쯤 알아봤어요. 한 달쯤 알아보고 막 여기저기 사이트 가입해서 알아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되겠다. 내려와서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신고 간 기간이었는데 그때 1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비행기를 이제 급히 예약해가지고 올라와서 거의 뭐 닥쳐가지고 완전히 네. 그죠? 네, 와가지고 그날 첫 번째 본 집이 여기 아파트였어요. 햇빛이 잘 들어서 빛이 잘 들고 그리고 베란다 창문으로 한라산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웃긴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고 일어나가지고 바로 한라산을 볼 수 있지? 막 이런 거. 맞아요. 왜냐면 한라산은 여행 오면 보는 거예요. 그렇죠. 못 볼 수도 있죠. 또 안개 끼고. 그쵸. 그리고 내가 봤던 한라산이 사실은 한라산이 아니라 오름이었어요. 나중에 이사한 다음에 이사 아저씨, 여기 한라산이 보여 저거 봐야 말했더니, 그거는 오름이고. 구름에 가려있는 게 그게 한라산. 몰랐어요. 막 이랬는데.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결정해서 그 집도 되게 따뜻하고 느낌이 좋고, 그래가지고 결정을 해서 그날 계약하고. 저는 집을 못 구할 줄 알고 제가 좀 이렇게 뭔가 결정 내릴 때 되게 심사숙고하고 이렇게 막 꼼꼼히 보는 스타일인데, 먼저 덜컥 결정을 하니까 못 내릴 줄 알고, 게스트하우스에다 숙박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첫날 그냥 그렇게 결정한 다음에 밥이나 먹으러 가자. 제주도 로컬 아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걔랑 같이 집 보러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냥 다 봤다고 그냥 밥이나 먹자고 해서 밥 먹고 카페 가서 카페 차 마시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바닷가 근처에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은 어린이집을 이제 원장님을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근데 어린이집은 구하셨어요? 어린이집도 그때도 벌써 뭐 예약이 그 이전에 이제 한 달부터 하고 있었다 그랬으니까 미리 리스트를 뽑았는데 그중에 온라인으로 주요한 게 이제 숲 어린이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중에서 이제 숲에서 활동 정기적으로 와서 숲에서 활동하는 그런 게 있는데 숲 어린이집 리스트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어린이집에 이제 하나하나 전화를 하다가 그냥 두 번째 자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가서 봐야 되지만 일단 입학금 먼저 넣고 그게 온라인 그러면 그 제주맘 카페 같은 그런 온라인 카페 통해서 이제 정보 접하는 거잖아요. 그 포탈이 있어요. 어린이집 포탈이 있어가지고 맨 처음에는 포탈에서 이제 검색을 해서 뭐 괜찮은 어린이집 하다가 이제 엄마들의 또 입소문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엄마들이 안 좋다는데 정말 안 좋은데요. 맞아요. 뭐 아무 말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거고 좋다 하면 좋기도 한데 거고. 그 좋은 것도 그게 엄마들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영어 공부 진짜 열심히 시켜요. 너무 무슨 수업을 많이 해서 이걸 좋아하시는 엄마들도 있고 그런 걸 싫어하는 엄마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향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만 나쁘다는 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페에도 가입을 해서 이제 어린이집을 몇 군데 이제 후기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알아보고 했는데 지금 다니는 어린이집이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숲 어린이집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입학금을 넣어야지 된다고 그래서 일단 돈 먼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원장 선생님을 이제 그날 만나서 봤더니
운동장 같이 어린이집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 뭐 몽땅 다 마음에 든 건 아니었어요. 사실 뭐 어떤 어린이집은 제주도는 뭐 잔디가 기본에 놀이시설이야 막 수영장 여기는 어린이집이 기본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수영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난 수영장이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긴 했었는데 하여튼 수영장이 없어서 약간 그랬는데 네. 놀이터도 있고 텃밭도 있고 그다음에 좀 넓어서 저희 애가 남자애처럼 좀 활동적인데 산에 올라가는 건 싫어해도 평지를 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가 운동장 같아서 애 놀기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애기 보면 메이가 생각나더라고요. 맞아. 네. 되게 장난 뭐지 이렇게 친구한테 이렇게 친구 걸 이렇게 뺏는 거예요. 그걸 갖고 싶어서 뺏는 게 아니라 친구가 우와 하는 게 재밌는 거야. 너무 미안해 죽겠어.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으니까 그걸 자꾸 뺐는데 너무 미안해 죽겠어. 특히 남자애들은 그런 거 가지고 안 그래. 여자애들 거의 맨날 여자애들한테 좀 약간 그런 진짜 여성스러운 여자애들 있잖아. 그렇구나. 예. 그런 애들을 놀리면서 또 특이한 거는 그런 여성스러운 여자애들 은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막 이거는 막 뭐라 그러지? 이렇게 가해를 당하면서도 그걸 즐기는 서로의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면서 관계가 아주 되게 특이한 관계. 그래서 소희가이네가 그러거든요. 그래요? 소희가이가 여성스럽잖아요. 근데 네, 맞아요. 은수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은수 신발 벗겨주면 은수는 그냥 서 있고 막 소희가 막 가이가 신발 신겨주기도 하고 너무 미안하게. 뭐 어쨌든 잘 지내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사를 와서 지금까지는 아주 만족하고. 제가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은 사실은 좀 그 부가적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가족의 어쨌든 한 명이 남편이잖아요. 네네네. 남편이 어떤 반응이 좀 궁금해요, 솔직히. 글쎄, 신랑보다는 어머니랑 어머니가 이제 못 가게 했죠.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근데 이제 어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랑 밥 해주는 거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희 신랑은 제가 한 요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애석하게도. 근데 이제 남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졸지에 주말 부부가 된 상황이잖아요. 주말 부부도 내려와야 주말 부부인 거고. 네. 그것도 뭐 여기서 신랑 욕해도 되나? 아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남자분도 들으신다는 거를 제가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웬만하면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하여튼 주말에 이제 하는 게 보통 은수 때문에 주로 외부에 놀러 가는 일을 많이 하거든요. 대부분 아빠들이 그렇잖아요. 네. 무조건 나와서 놀고 비가 오는 날은 뭐 마트에 간다던가 아니면 실내에 있는 어디를 간다던가 뭐 이런 식이니까 신랑이 이제 주말에 오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가니까 별로 차이가 없다랄까? 원래 주중에는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들었고 주말에는 아이랑 같이 놀러 다니고 그 대신에 저희 신랑 아이보다 더 저희 신랑이 낮잠을 자요. 낮잠 자는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낮잠 자는 시간 보장 안 해주면 되게 화를 내요. 네. 그래서 막 뭐를 사러 갔는데 갑자기 집에 가자 이러면 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가라 그러면 이제 또 싸우고 나는 여기서 꼭 사야 되고 볼 게 있으니까 당신 그렇다면 나는 지하철을 타고 애랑 같이 지하철을 타고 갈 테니까 먼저 가라. 그럼 이제 가족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뭐 이러면서 또 싸우게 되고 뭐 하여튼 그런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사 와서 저희 신랑이 그래서 글쎄 요즘에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원래 좋아했을 거예요. 왜냐면 더 부담이 없어지잖아요. 그래도 평상시 아이를 봐야 된다는 그래도 이제 모르겠어요. 그게 일단은 딱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작가님이 경제적으로 독립돼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작가님 특성이 분명히 있는 분이잖아요. 왜냐면 여행을 다녀야지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분이고 하니까 그 결과물을 그것도 남편분이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이주하시는 데는 이제 두 가지가 제일 핵심이었네요. 일단은 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그 유치원 이렇게 알아보시고 어린이집 알아보시고 한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신구간이니까 지금 한 4개월? 3개월 조금 지났죠? 2월 14일 날 이사 왔으니까 3개월 지났네요. 그죠? 네. 그러면 3개월 동안 아까 책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책 원고 쓰시고 그 다음 나머지는 어떤 활동들을 좀 내랑 놀죠. 뭐 하겠어요. 네. 어린이집에 은수를 출근시키고 그 중간에 하는 게 뭐 있어요. 일단 청소. 집이 애가 있으면 난장판이잖아요. 네.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맨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청소예요. 네. 청소, 빨래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12시예요. 네. 점심 먹을 시간이야. 밥 먹으면 이제 그때부터 일하는데 그쵸.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4시에 와요. 네. 그러면 사실 제가 일할 시간밖에 없어요. 일할 시간이 없어. 그런 다음에 은수가 와요. 그러면 동네 친구들이랑 같이 놀던 아니면 저랑 같이 놀던 그 다음에 저녁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재운 다음에 제가 아이의 저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잘 때도 맞아요. 있고 아이가 10시쯤 자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아이랑 놀면 체력이 맞아요. 나이가 100% 공감. 나이가 제 74년생이거든요. 나이가 40. 근데 굉장히 동안이세요. 동안은 저보다 미시네 진짜. 몸은 할머니예요, 할머니. 어저께도 어기적하면서 걸어다니고 왔네. 그러니까 체력이 딸려가지고 아이가 잠잘 때 내가 같이 자야 맞아. 그 애기가 다음날 컨디션이 좋아요. 그리고 아이도 푹 자고 제가 일이 막 너무 미친 듯이 바쁠 때가 있거든요. 막 교정에 넘어가고 이제 막 책이 나올 상황이에요. 그러면 막 뭐 갑자기 문자 와가지고 그렇죠. 빨리 봐주세요. 이러면 이제 막 급할 때는 아이한테 만화 하나 틀어놓고서 일을 할 때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아이가 있으면 컴퓨터를 켜지 않아요. 컴퓨터 켜면 아이가 제 무릎에 앉아서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아예 안 켜요. 근데 이제 아이를 재워놓고 일어나가지고 제가 일을 하면 제가 이제 예전에 책 쓸 때도 막 새벽까지 계속 일하고 이러면 아이가 이제 엄마가 옆에 없다는 거를 경험을 한번 하니까 그게 버릇이 된 거예요. 12시에 한번 살짝 눈을 떠서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예전에는 울고 그래서 제가 잠깐 가서 다시 재우고 근데 찾고 근데 다시 또 너무 바쁘면 또 애 재우는데 잠깐 나서 또 이러면 애가 이제 그 다음부터 1시간씩 깨워서 엄마를 확인하거든요. 불안해서.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아이랑 같이 자주려고 하는데 바쁠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지금은 애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12시가 되잖아. 그러면 갑자기 엄마 빨리 와 이러는 거예요. 이제 아는 거죠. 이제 나한테 짜증이야. 막 한숨을 쉬면서 엄마 빨리 오라고. 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렇게 전에는 이제 깐난이 때는 울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미안해서 내가 이게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맞아.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제 고민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자려고 하고 지금은 좀 나이가 더 들어서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일을 하더라도 12시 전에 아이가 깨기 전에 옆에 누워 있어서 자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일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하루에 2시간, 2-3시간 정도네 그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갑자기 쌀을 사야 돼. 마트에서 장을 봐야 돼. 어디 가야 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 하루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못해요. 아무것도. 일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누가 막 언니 제주도에 놀러 왔는데 한번 만나. 얼굴 만나면 그날 하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할 시간이 없어서 저희 신랑이랑 많이 싸웠죠. 왜냐하면 저희 신랑이 주말에 왜냐면 주중에 아이를 못 보니까. 맞아. 주중에 아이랑 못 보면 주말이라도 아이랑 시간을 보면서 아이랑 친해져야 되는데, 아이한테 항상 물어보거든요. 엄마 이름은? 하면 박정은. 아빠 이름은? 하면 김은수. 자기 이름을 내요. 신랑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대요. 그런 걸 보면 아빠가 반성해야 되는 거죠. 반성해야죠. 반성해야죠. 왜냐면 이제 저는 아빠 이름을 항상 가르쳐 주거든요.
안 가르쳐줬으면 아빠 이름 너 이름이야 이렇게 아니면 저한테 막 눈을 막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왕자님이라고 그래요. 나보고 왕자님이래. 근데 저도 애기 보면서 같이 있어도 엄마만 좋아하고 솔직히 아빠는 좀 찬밥인 것 같아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아빠가 그래도 옆에 있고 노력하는 모습 한 게 아이의 아이가 엄마를 더 좋아하더라도 정서적 안정감이 있는 것과 네. 그리고 제가 신랑한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바쁘니까 아이를 봐. 이것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 우선적인 게 아이와 그 애착관계. 아이와 그렇죠. 네. 엄마와의 애착관계? 엄마와의 애착관계는 너무 튼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맞아. 어렸을 때부터 엄마 젖을 먹고 자라고 아기 밥을 챙겨주고 뭐 씻기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거의 대부분 같이 하니까 근데 맞아. 아빠와의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거가 상당히 중요한데 맞아. 그럴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 정말 늦게 일하고 오면 정말 아이를 볼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선생님 작가님의 그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지금 한국의 남성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정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네. 지금 성인들이 정서적으로 나도 어렸을 때 아빠가 한번 안아주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내 아이도 안 안아줘도 돼라고 하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나의 아빠는 그랬지만 나는 그런 아빠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서 하면서 아이와 친해지려고 내가 정말 몸이 아무리 힘들고 그렇더라도 내 자식인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36개월까지래요. 저희 애는 36개월이 그렇죠. 지났어요. 맞아요. 예. 시한테 막 애착관계 형성이 도대체 뭐랬냐 막 그러는데 그만큼 지금까지라도 못했으면 앞으로라도 더 맞아요. 열심히 하고 예. 그게 이제 머리로 이해되는 것과 마음으로 이해되는 건 또 다르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원래 주말에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아빠랑 제가 청소하는 동안이라도 아빠 보고 놀이터에서라도 애랑 놀다 오라. 왜냐면 저랑 셋이서 같이 보면 엄마한테 제가 대부분 중심이 돼버리니까. 예. 맞아요. 그 신랑 그냥 좀 따라다니는 그거가 되니까 그렇죠. 일부러 아이랑 둘만 내보내거든요. 그래야지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평상시에도 주말에도 신랑한테 같이 잠깐이라도 놀고 오라고 하고 그랬는데 제주도는 그럴 만한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주도는요? 예를 들면 놀 데가 많으니까. 놀 데가 경마공원이라도 가보세요. 경마공원에 가면 아이가 좋아하는 것도 많고 뭐 아빠 이거 태워줘 뭐 이거 같이 해 뭐 이럴 수 있는 것들도 많고 그렇죠. 놀 데가 무료 놀이 시설이고 네, 입장료도 1,000원 막 그러니까. 그런 곳이 어딨어요. 그리고 뭐 저는 가깝게 여기 그냥 동네 여기 수목원. 예, 한라수목원도 있고 괜찮고. 저기 제일 고등학교인가? 예. 거기 안에 동물원 있는 거 아세요? 제일고등학교 안 해요? 제일고등학교가 맞나? 한라수목원 맞은편에 제주고등학교. 제주고등학교. 네. 거기에 동물원 있거든요. 어떤 거 있어요? 밑에 집 시연이 엄마가 알려줘가지고 그래요? 뭐 거기에 무슨 당나귀가 걸어다니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요? 고등학교 안 해요? 갔는데 거기가 이제 그 농업 관련한 네. 그런 것도 이제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제주 농고였을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가축들이 있는데 가축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동물원의 수준이에요. 아, 그래요? 한번 가야겠네요. 뭐 토끼, 정말 당나귀가 걸어다니고 거기에 낙타 종류와 비슷한 야마는 아니고 하여튼 그런 종류의 것도 걔네들도 걸어다니고 사람들이 먹이를 가져와서 주고. 오, 그래요? 네, 막 진짜 뭐 가까이 돼지 있네요. 정말 돼지도 있고 뱀도 있고요. 그래요? 없는 게 없네요. 새, 별게 다 있어요. 기가 막힌 곳인데? 그런 곳이, 그래가지고 저희 애기 엄마들이랑 가가지고 애들 거기 동물원 보여주고 나와서 전화해가지고 김밥집에 전화해가지고 뭐 치킨 막 이런 거 배달시키고 멋지네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야구 경기 야구 연습하는 거 보면서 저기 예. 네네 그런 것도 먹고 이렇게 주변에 놀 데가 많다 그럴까? 전에 인천에서 살 때는 놀만한 데가 키즈 카페 아니면 그렇죠. 맞아요. 마트 두 곳이었어요. 그렇죠. 아니면 차를 타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면 워터파크 이런 식으로 물놀이 하러 간다던가 다 돈을 다 많이 그쵸. 내고 하는 곳인데 맞아요. 예. 여기는 한라수목원
중앙 그 잔디밭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거기만 풀어놔도 애가 너무 잘 놀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좀 차만 조금 타고 나가도 뭐 해수욕장 있고 보말도 잡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놀 때가 막 지천이고 그러니까 그거 주말에 뭐 할까 걱정을 덜 한다고. 일단 차 타고 나가면 그냥 아니면 주말에 그냥 걸어다니면 가까운 곳에 아니면 저는 이제 박물관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그 박물관 사실 제가 궁금해가지고 간 거였고 아이는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박물관 나가자고. 어두우니까. 애들은 어두운 공간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런 박물관은 근데 저는 제주에 왔으면 제주의 근원이 되는 삼성협이나 아니면 이제 그 역사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제주의 그런 민속적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정보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저는 제주가 좀 서울 살 때부터 약간 독립적인 그런 그렇죠. 네, 탐나국이라고 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정말 제주에 와서 보니까 언어도 방언도 상당히 특이하고 그 다음에 음식 문화도 틀리고요. 더 다르죠. 네, 여기는 베이스가 저 돼지를 맞아요. 완전히 그 정말 일본식이거든요. 특이하죠. 사실 일본에서 이제 라면 만들 때 돈코츠 라면. 그 돼지뼈 육수를 끓이는데 육지에서는 돼지로 육수를 끓이잖아요. 느끼해서 어떻게 먹어? 그러잖아요. 소로 끓이죠. 그러니까. 근데 제주도는 특이하게 돼지 국물 베이스라는 게 되게 특이하고 그리고 그것도 없어요. 난방 시설이 그 육지에서는 아궁이에다 불을 때면 온돌이 데워지는 시스템인데 여기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런 특이한 완전히 육지와 완전히 다른 온돌이 없는 건가요? 그 여기 또 따로 한다고 들었어요. 부엌 왜냐면 그게 그 비와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엌이 독립적인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돼서 그래서 막 공부하고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들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또 완전히 다른 문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저는 호기심이 상당히 많고 그 호기심이 해결이 될 때까지 되게 조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쓰는데 제가 쓴 책들이 이제 가이드북도 사람들한테 되게 재미난 역사 문화가 있는데 가서 그냥 뭐지 좋다 하면서 찍고 오지 말고 그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을 좀 쉽고 재미나게 이제 풀어주면서 그 다음에 여행을 좀 더 편리하게 실용적인 것과 그 다음 지적인 재미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을 가이드북으로 낸 거고 그 다음에 에세이 같은 경우도 대부분 몽땅 다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것과 알고 가는 거에 차이가 있는데 사람들이 역사 문화를 알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요. 공부하지는 않아. 근데 그거를 재밌게 풀어내주면 또 사람들이 읽는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스페인 관련한 책도 스페인 소도시 여행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좀 알려지지 않은 소도시들에 대해서 역사 문화를 아주 쉽게 풀면서 좀 여행 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책.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파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저는 일단은 제주에 왔으니까 일단은 제주를 아셔야 되는. 네, 그러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책을 써가지고 그거를 막 아주 지금 열심히 공부할 단계는 아니고 그래서 주중에는 책을 쓰고 주말에 은수랑 이제 같이 은수 놀거리 보면서 또 내가 보고 싶은 게 있으면 이제 가고 또 요즘에 막 축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없죠 또. 그런데 이제 보러 갈 거 생각하면 막 스케줄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꽉 잡히게 나와요. 주말이. 지금 그러면 어디 갔다 와 보신 거예요? 저는 오셔가지고. 네. 중요한 거는 저는 책 써가지고 많이 못 다녔어요. 못 다니고 그리고 제가 운전면허가 없어요. 운전면허가 없고 차를 운전 못하기 때문에 차로 다녀왔던 곳은 친구가 여기 놀러 왔는데 언니 같이 갈래 해가지고 그 차 얻어 타고 간다던가 주말에 그것도 주중에는 일하니까 주말엔 어차피 아이랑 놀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동하는데 좀 어렵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애기 데리고 그러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 그런 거에 되게 익숙해요. 다들 이제 애기 엄마들 그런 상황이면 안 한다 그럴 텐데 일단은
유모차 접이식 유모차 어깨다 메고 배낭에다가 짐실 사고 애 손 잡고 뭐 이제 오르고 내리는 것만 문제지 그때만 살짝 긴장하고 목적지에 내리면 또 이제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아기가 버스 타고 실컷 잘 가고 있다. 엄마 화장실 하면 복잡해지는 거긴 한데 버스로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곳 그때 하고 그때 이제 감자채기 행사 그때도 제가 되게 좋다고 생각한 게 저는 제주공항으로 안 왔잖아요. 그 대전에 있은 다음에 제가 무술포 그쵸. 저 삼반사 쪽에 게스트하우스 숙박을 하나 걸어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6km 저는 이제 순례자의 길 예전에 걸었거든요. 순례자의 길이 제주 순례자의 길요? 제주도 말고 산티아고요? 산티아고요. 그때 한 800km를 걸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몇 6km? 킬로 6km 걷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모차 아기 유모차만 있으면 유모차 끌고 6km 걷는 거 애를 업고 6km 걷는 건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고관절이 나가요. 그런 거는. 그런데 유모차 끌고 6km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6km라고 해서 저는 그 거리를 맨날 왔다 갔다 차를 타고 하는 사람인데 그걸 걸어가신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그 거리를 유모차를 밀고 가실 생각을 하실까? 그러면 되게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저희 신랑도 걷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무조건 차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저희 집에서 어디지? 저희 제주 도립미술관이 3km 거리예요. 근데 오르막이거든요. 그렇죠. 도립미술관. 예. 도립미술관 유모차 끌고서 왕복해가지고 다녔어요. 3km 그거 2번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오르막인데 근데 길이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갈 때는 버스 타고 버스 타야 되겠다. 거기가 갓길도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위험해가지고 이 목숨을 담보로 할 짓은 아닌 것 같고 해가지고 거기는 다니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좀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는 곳이나 좀 시골길 같은 경우는 차가 많이 안 다니니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그때도 이제 버스가 시간이 맞으면 버스를 타고 버스 텀이 길면 그냥 버스를 40분 기다리느니 그냥 걸어가지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마침 그때 촌장님께서 제 또 애를 데리고 걸어가신다고요. 되게 불쌍히 여기서 저를 태워주셔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보고 근처에서 그거 보고서 거기에서 걸어서 탄산온천 갔어요. 거기 한 3km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탄산온천 가가지고 씻고 깜깜하지 않았으면 걸어서 갔을 텐데 깜깜했어요. 날이. 탄산온천에서 이제 숙소로 가려고 하는 게 너무 깜깜해서 거기는 이제 또 택시로 이동하고 그랬죠. 낮이 아니어서. 아이도 그거에 되게 그런 불쌍한 약간 그런 좀 가련한 그런 모습이 제가 스페인에서 은수랑 그렇게 여행을 했거든요. 스페인 소도시 여행 책을 썼는데 저희 애가 걷지 못할 때 갔어요. 돌이 갓 지났을 때 그때 걔를 데리고 스페인 책을 이제 쓰러 이제 취재 여행을 거기서 한 달 반 거의 2달 정도 하고 했는데 거의 노숙자 분위기였어요. 왜냐면 유모차 끌고 등에는 배낭 가방 메고 유모차 고리에는 가방 2개 더 걸고 막 카메라 가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걸고서 끌고 다니면서 하고 그거 접어서 진짜 버스 타고 내리고 기차 타고 내리고 이러면서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는 아무도 그렇게 여행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대단하시네 진짜. 아무도 그렇게 여행한 사람이 없지. 나 혼자 걸어가고 있네 막 이런 거죠.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서 여행하고 하는 거 아니면 이제 아빠랑 해서 가족끼리 여행은 하는데 엄마랑 해서 은수랑 해서 두 사람이 여행하고 체류한 게 어떤 케이스가 있나요? 아까 스페인 케이스 이야기. 스페인도 그렇게 여행했고 몇 개월 정도? 2개월, 한 3개월, 2.5개월? 제일 오래 했을 때 그러면요? 은수가 돌 지나서? 둘이 단둘이 여행한 거요? 단둘이 여행한 거는 스페인 여행이 처음이었죠. 스페인 여행에서. 그것도 이제 사실은 단둘이 여행 가려고 한 건 아니었고, 신랑 그때 회사를 그만두고 쉬고 있는 기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출판사에서 책을 쓰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사진 때문에 취재 여행을 떠나야 되거든요. 사진 찍어야 돼서 여행 가야 되는데 신랑한테 물어봤죠. 아이를 당신이 봐주면 내가 이거 계약서를 하겠다. 그때 신랑이 그럼 내가 할게 그랬단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뭔가 미래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정말 자기 말한 거 지켜야 돼. 뭐 그 아이를 자기 혼자 볼 수 없으니까 당신 엄마 집이 편하면 어머니 집에 들어가고 우리 엄마 집이 편하면 우리 엄마 집에 가가지고 애를 같이 봐라. 같이 보면 이제 덜 힘들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보내라. 맞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랑이 갑자기 취직이 된 거예요. 비행기표 다 끊어놨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아이를 볼 사람이 없어졌죠. 그래서 했더니 자기가 어린이집을 보내더라도 회사 다니면서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도 자기 애를 못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랑이 포기했는데 저까지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애를 데려가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표를 하나 더 끊어가지고 한 거죠. 근데 다 모르니까 지금 근데 지금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한 번 더 경험이 있고 근데 그걸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엄마가 화장실을 가야 돼. 애가 걷지도 못해. 맞아요. 그 애를 데리고 화장실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맞아요. 앞이 그냥 캄캄해요. 밥도 진짜. 뭐 하루에 한 끼 막 그 아이 낮잠 자는 시간에 겨우 먹고 막 그렇게 막 하지. 또 아이 밥 먹이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게 녹아났나요? 그 책에는 안 녹아났죠? 책에는 녹아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책이 시리즈 책이어서 소도시 여행 시리즈 책이에요. 그 이야기도 재밌겠네요, 진짜. 힘드셨겠지만. 그래서 인사말에만 그걸 해놨죠. 프롤로그 부분에만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간 얘기를 하고 본문에는 안 썼죠. 대신에 이제 아이 데리고 간 얘기 이제 뭐 어디 있어요 뭐 이런 거는 제 사이트에 여행하던 그 중간에 기록은 남아 있는 거죠. 예, 아이랑 뭐 막 갑자기 소나기가 내린 거예요. 스페인 어느 곳에서. 그래서 아이를 막 소나기를 막 저도 이제 저는 어른이니까 막 젖든지 말든 상관없는데 이제 아이가 젖는 게 걱정이었는데 막 그때 소나기를 막 맞으면서 숙소로 이제 겨우 들어갔어요. 몸에서 이제 물이 줄줄줄 떨어지는데 은수야 괜찮아 하면서 딱 봤는데 애가 온몸이 다 젖었는데 손에 빵을 들고서 그 손에 빵을 들고서 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짜나가지고 많이 짜나. 애가 젖었는데 배가 고프긴 했나 보니지. 되게 그런 적도 많았고 진짜. 막 되게 갑자기 뭐 어디 쇼핑센터에서 뭘 사려고 들어갔는데 애가 갑자기 토해가지고 이런 적도 있었고 갑자기 아침에 밥 먹고 있다가 떨어져서 잇몸이 찢어서 막 피가 난 적도 있었고 그때 스페인 사람들 되게 많이 잘 도와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고 뭐 에피소드야 뭐 많고 많죠. 근데 아이 데리고 그렇게 돌이 같진한 애를 데리고 그렇죠. 그렇게 약간 배낭여행 스타일로 물론 숙소는 호텔을 해가지고 숙소는 좀 편하게 있었지만 배낭여행 이동도 그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그렇게까지 고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엄마들한테 이제 저는 다녔지만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는 편이죠. 나니까 했지. 그랬어요. 제주에 오셨는데 진짜 일 때문에 솔직히 이제 처음에 좋아서 시작을 했고 근데 그게 일이 되어버리신 분이잖아요. 제가요? 아니 저 제주도에서 일할 건 없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여행가이면서 여행 작가로 하셨는데 처음에 좋아가지고 20살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일적인 부분으로 또 여행을 하고 계신데 일은 또 즐기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러고 계신데 60개국을 가보셨다고 하는데 제주에서 어쨌든 이렇게 체류하면서 좀 생활을 영위하는 식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체류한 적은 좀 있으신가요? 체류 그게 어느 정도 이상이 체류 글쎄 이렇게 뭐 한 달 아이랑 같이요? 아니면 혼자서? 아니 혼자서라도 혼자서요. 근데 저는 이제 여행을 되게 느릿하게 다니는 편이어서 한 도시에 보통 파리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씩도 있었고 이제 다른 도시 같은 경우도 뭐 보름 20일 뭐 이 정도는 이제 오래 기본으로. 있는 편이니까 뭐 물가 싸고 맛있는 거 많고 구경할 때 많으면 더 오래 있고 체류형으로 오래 있고 그런 편이죠. 근데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1년쯤 살아보고 싶은 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곳이 이제 제주도랑 부산 이곳에서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살아보고 싶다. 제주도는 왜 그게? 제주도는 볼 때도 뭐 많고 볼 때도 많고 이 섬이라는 자체 하나가 되게 그 보석 같은 그 보석을 발견할 수 있는 탐험의 그런 공간처럼 저는 왜냐면 여행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내가 모르는 문화와 그런 것들 하는데 부산은 맛집이 많아요. 그렇죠. 부산 너무 맛있는 데가 많아서 맞죠. 그래서 부산에 있는 먹거리를 다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산에서 한 1년 정도 살고 싶은 그리고 부산의 그런 호방함을 그렇죠. 그런 도시 자체가 그런 몸으로 이제 느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냥 다른 그런 하여튼 그 궁금한 점이 아주 많은 그런 호기심의 섬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좀 지금 한 1년 잡고 왔는데 연세 그 계약 기간이 보니까 2년이더라고요. 그렇죠. 계약 기간이 2년이어서 그래서 그냥 2년 더 있을까? 막 지난주에 신랑이 오더니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지난주였나? 자기는 뭐 농사를 짓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 체력에 농사 못 지어. 제주로 내려오실 생각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신랑이 약간 뭔가 마음이 약간 따로는 다를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행 갈 때도 은수 내가 볼게 했다가 이제 막상 닥치면 못하고 여행도 가자고 한 다음에 막상 자기가 준비 다 해놓는다고 해놓고 막상 닥치면 나 혼자 하고 있고 뭐 이런 좀 말이랑 행동과 머리가 이제 좀 일치가 안 되는데 또 갑자기 그런 소리를 깜짝 놀랐죠. 그냥 회사 잘 다니라고. 농사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요. 농사야말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맞는 말씀이세요. 저는 예전에 초등학교 때 무슨 뭐를 심는 걸 했었거든요. 선생님이 나를 타박했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그 다음부터 저는 손을 놨죠. 저는 그래서 파밖에 못 키워요. 파를 대파를 사서 화분에다 심어놓고 먹고 싶을 때 잘라 먹는 거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신랑이 자기는 뭐를 키우고 싶다면서 유실수들을 화단에다가 막 난장판을 하면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다 말려 죽이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신랑이 나한테 오늘 신랑 고발 프로그램. 이건 정말 다 사실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다니.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어떻게?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촌장님한테 저희 신랑이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닌데 그런 소리를 했다 그랬더니 촌장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육지에서 그런 소리 하는 놈들 만나면 귀싸죠. 저희 신랑한테 간접적으로 얘기해줬어요. 직접적으로는 얘기를 못하고 진짜 아무나 하는 건 바로 아니죠, 당신을 지칭한 거라고 얘기는 못하고 그렇게 했다 얘기를 했어요. 제주에서 저도 솔직히 가족들하고 이제 여행을 조금 장기적인 여행을 해보고 싶은 꿈이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꿈을 꾸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실행에 한번 옮기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거든요. 제주에 오는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새로운 환경이고 또 새로운 곳에 적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아름다운 풍경으로만 먹고 살 수는 또 없는 부분이잖아요. 또 먹거리나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제주에 체류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왜냐면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딱 목적이 있고 거기에 합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까지 계획을 세워서 내려오는 반면에 그냥 이제 이주라고 하는 거는 진짜 몸을 옮겨가지고 여기에 아예 이제 계속 살겠다 하는 부분인데 그게 자기가 생각한 목표하고 안 맞을 경우에는 계획이 어그러지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이제 돌아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체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그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게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점에서 이제 작가님 만나가지고
작가님 어떻게 내려오시게 되셨고, 그리고 이제 뭐 이야기하셨듯이 제주가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근데 이제 컨셉이 뭐 이런 아름답고 이런 풍경이라기보다 거기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간다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냥 여행 와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둘러보고 나올 수 있는 거하고 여기서 살면서 여기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기는 거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작가님 이제 책이나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졌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이제 3개월 정도 계셨는데 맛이나 이런 부분도 문화를 알 수 있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또 중요한 어떤 매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쪽으로 한번 이렇게 탐구를 해보셨나요? 음식에 대해서. 음식이요? 예. 이제 열심히 먹고 있죠. 먹고 있지. 일단은 예. 제가 제주 시내에서 먹고, 아니면 주말에 은수랑 같이 여행 갔을 때 근교에 있는 거 먹는다든지 그러는데, 글쎄요, 돼지고기가 확실히 차원이 틀리고, 저는 제주도 와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그 식자재들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식자재들이 신선도가 틀려요. 네. 고기도 틀리고, 네. 과일도 틀리고, 네. 그리고 이제 산지에서 직접 먹을 수 있는 것도 그렇죠.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쑥 뜯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쑥을 막 뜯으러 갔는데, 갑자기 무 맛에 이제 다 수확이 끝난 다음에 무가 막 이제 버린 무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막 노다지가 그렇죠. 널려있죠 뭐. 그래서 막 가가지고 유모차에다 막 파치 무를 막 실어다, 와 여기다가 무말랭이를 해가지고 육지로 팔아도 되겠어. 내가 막 맞아요. 무 시래기를 갖다가 이걸 걷어다가 말려가지고 팔아도 되겠어. 와 여기는 자급자족이 가능하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주 그 엄마들 중에 어떤 분이 자기네 주변에는 로즈마리가 지천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즈마리를 뜯어다가 육지로 팔았대요. 아 그래요? 너무 웃기죠? 그래요? 너무 웃기죠. 근데 약간 제가 이제 육지에서 와서 그런지 제주도는 그러니까 팔거리? 뭐 이런 거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 그게 막 너무 잘 보여요. 사실 여기서 뻥튀기 장사도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은데 여러 가지 아이템 있어요. 제가 드릴까요? 좋네요. 근데 네. 고민을 이제 이주를 하는 고민을 하신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저는 좋아하는 일을 그러니까 심장이 예, 가는 일을 하다 보면 자기 길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내가 먼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내 현재에 충실하면 그 길이 이렇게, 그러니까 단지 이제 근시적인 것밖에 안 보여서 그렇지, 내가 이게 좋은데 하면서 이 길을 조금 가고 하다가 그 선에서 뒤를 돌아보면 내가 원래 이 길을 오려고 한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거든요. 저는 여행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 여행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제가 수다를 잘 떨어요. 그래서 저도 한참 이야기 듣게 돼요, 진짜. 수다를 떠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내가 아는 걸 남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그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서 더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홈페이지가 이제 갑자기 이제 추천 사이트가 되고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커뮤니티가 됐다가 지금 이제 블로거로 다시 전향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인 커뮤니티가 됐다가, 그리고 막 그 모임에서 책도 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협찬도 들어오고, 처음에는 사실 여행으로 먹고 사는 거는 사실 여행사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제 돈으로 여행 가고 여행 다녀온 다음에 제 홈페이지에다 글을 쓰고, 근데 사람들이 제 글을 좋아하고 궁금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만나다가 갑자기 제휴사들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책을 쓰고 있고, 또 어디에선 강의를 해달라 해서 강의를 하고, 되게 자연스럽게 제 길이 열려진 상태예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어떤 외국으로 간 친구 같은 경우도 외국으로 갈 때는 그냥 외국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어서 갔는데 사람들은 다 너 미쳤냐, 너 거기 가서 뭐 먹고 살려고 그러냐, 그렇죠. 뭐 어떻게 할 거냐 다 그랬지만 걔는 알아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갔다가 거기에서 사실은 그냥 뭐 놀고 생활하다가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알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된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다들 우려하고 맞아요. 이제 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친구는 그런 우려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길을 선택을 해가지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엔 자신의 길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막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즐겁고 재밌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 사람들도 이제 아름아름 많이 되고 또 그런 사람들과의 속에서 새로운 길이 또 나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원래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했었어 하는 그런 길이 나오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여행 작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여행 작가가 되고 싶어서 강의를 해요. 여행 작가가 되는 법. 이야, 또 그런 게 있구나. 제가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 여행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강의를 하고 와, 그게 강의가 필요한 건가? 일종의 시장이 형성이 된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그렇게 요이땅 해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는 길에서 실패를 한다는 거죠. 저 순례자 연금술사 네. 책을 보면 그런 길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순례자 그 책을 보고서 이제 연금술사를 보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 순례자의 길을 걷다 보면 표지를 따라가게 되거든요. 표지. 어떤 길을 알려주는 그 이정표라는 거죠. 근데 그 길을 걷다 보면 표지를 보는 눈을 가지게 돼요. 지금 평상시 때는 어디에 표지가 있어 하지만 표지를 보고 계속 길을 걷는 훈련을 한 달 동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복잡한 도심 속에서도 빛나는 표지가 보인다는 거죠. 그걸 인생에서 알게 되면 내가 갈 길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내 표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이고 이게 내 길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그게 힘들고 그다음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면 결국에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최근에 들어본 이야기 중에 가장 멋진 이야기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항상 현실에. 진짜 이것도 어떤 방법일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저희 방송의 목적은 제주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주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보고 한번 시도를 해보고 가능성을 봤다고 하면 또 연장을 하고 이런 방법도 있긴 있겠네, 그죠? 그런 그쵸? 식으로. 그렇죠. 제주도 먹고 살 거 정말 많아 보이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장사를 요즘에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똑같은 것만 하려고 하니까요. 뭐 하려고 그러나요, 와서? 대부분 이제 게스트하우스나 게스트하우스. 이런 부분이니까. 게스트하우스 지금 너무 포화 상태라서. 그렇죠. 자기 집 아니면 자기 집에서 하는 거 아니면 그거 하기 힘들 걸. 그리고 겨울 때 기름 보일러 쓰는 곳이면 그 겨울에 게스트하우스에 손님을 받아도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은수 올 시간이 4시 10분인데요. 지났어. 아, 그래요? 응. 어떻게 그러면? 잠시만요. 예. 예. 지금 은수가 또 오는 시간이어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은수 엄마가 운영하고 계시는 블로그를 좀 알려주십시오. 검색 엔진에서 떠나볼까 하고 치시면 제 부끄러운 꾸리띠의 여행 플랜이 떠나볼까라는 사이트가 떠요. 제가 어렸을 때 지은 닉네임이니까 가슴 아프네. 왜요? 오늘 진짜 정말 제가 최근에 인터뷰 하신 분 중에 정말 감동적인 인터뷰였고 그리고
하나 이주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음에 여행 관련해서 이제 은수 엄마가 또 여유가 있어서 제주도를 또 여행을 하고 그때 또 한 번 더 인터뷰에 응해주시면 제가 또 더 재미난 이야기 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